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식사 후엔 속이 더부룩하고 혈압과 혈당 숫자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시진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도 있지요? 이젠 나이 탓이겠지. 어쩔 수 없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부엌에 늘 있는 평범한 식초가 몸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비타민C와 함께 했을 때 어떤 균형을 만들 수 있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큰 건강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식초의 10가지 생활 효능입니다. 혈당 리듬, 포만감과 체중 관리 짠맛 대체로 혈압 관리의 보탬, 소화, 리듬, 장내 환경과 배변 간 부담 줄이는 식사 습관, 일상의 피로 관리, 피부 컨디션, 수면의 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각 재훈련과 식습관 개선까지 각 항목마다 적용법과 실제 사례형 에피소드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혈당 리듬을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체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초의 산미는 식사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추고 식사 시작 전에 소량의 희석 식초를 준비하면 급하게 드시던 습관이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물 200에서 300ml에 천연 발효 식초 한 작은술, 약 5ml를 풀어 식사 10분 전 혹은 식사와 함께 천천히 드세요. 위가 예민하시면 식사 중간에만 한두 모금.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수치가 좋아 보여도 약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채널에 남겨주신 한 어르신의 경험담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만 쳐다보며 걱정이 많으셨는데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얹고 저녁엔 탄수화물 양을 한 숟가락 줄이는 것만으로도 식후 졸림이 줄었다고 하셨죠. 숫자는 의사가 보고 생활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작은 변화가 하루의 리듬을 바꿉니다. 둘째, 포만감 상승과 체중 관리의 보조입니다. 식초를 쓰면 기름지지 않은 드레싱도 풍미가 살아나 샐러드가 밋밋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을 자연스레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천법입니다. 점심과 저녁, 채소 한 접시부터 시작하세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식초 한 숟가락을 1대1로 섞고 후추와 레몬 한두 방울, 소금은 평소의 30%만. 과식하기 쉬운 저녁은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작은 술을 타서 한두 모금 먼저 입맛을 깨우고 국물은 반만 드세요. 60대 남성 한 분의 사례입니다. 저녁 숟가락 수를 세어보자고 권했습니다. 식초 드레싱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밥을 평소보다 한 숟가락 덜 드셨죠. 3주 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밤중 위산 역류가 줄면서 숙면이 늘고 아침 붓기가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목표는 급감이 아니라 꾸준한 방향입니다. 셋째, 짠맛 대체로 혈압 관리의 보탬입니다. 소금만 줄이면 밋밋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식초와 허브, 후추, 마늘, 파양파의 향, 그리고 레몬과 라임이 짠맛을 대신해줍니다.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국과 찌개의 소금 양을 평소 대비 20% 줄이고 끓이는 마지막에 식초 한 작은술을 더합니다. 신맛이 두드러지지 않게 불을 끈 뒤 넣어 향만 남기세요. 장아찌와 절임도 설탕과 소금을 이전보다 절반으로 낮추고 식초와 허브로 풍미를 채우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열흘만 해보세요. 붓기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혈압약을 드신 한 어르신은 딱딱하던 입맛이 부드러워지며 국물의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치는 의사가 보고 우리 집밥은 우리가 고칩니다. 넷째, 소화 리듬의 정돈입니다. 어떤 분에게 식초는 비계 많은 음식의 느끼함을 낮추고 식사 중 물을 조금씩 마시게 만들어 식후 포만감이 둔탁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실천법입니다. 기름이 적은 단백질, 예를 들어 생선구이, 닭가슴살, 두부 스테이크 위에 식초 글레이즈를 아주 얇게. 식초와 물을 1대1로 잡고 약불에서 반으로 줄여 윤기만 남긴 뒤 살짝 바릅니다. 소화가 불편하신 분은 식사 중간에만 한두 젓가락과 함께 천천히
이렇게 2주만 해도 식후의 묵직함이 누구에겐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만 위험궤양이 있으신 분, 역류가 잦은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뒤 양과 타이밍을 맞추세요. 다섯째, 장내 환경과 배변 리듬입니다. 식초가 장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다만 채소와 통곡물, 발효식품과 함께 쓰면 전체 식사의 균형을 높여 변의 질을 바꾸는데 보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천법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에서 설탕 요거트 대신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를 얇게 썰고 식초 한두 방울과 꿀 아주 소량을 섞어 드세요. 점심에는 현미밥 반 공기, 김치 열무깍두기 같은 발효 반찬, 그리고 식초 드레싱 샐러드. 저녁엔 따뜻한 보리차나 보이차 한 잔으로 마무리합니다. 20해 넘게 변비약을 드셨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장운동을 돕는 약을 서서히 줄이면서 채소량을 늘리고 드레싱을 바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지만 3주차에 변의 양과 수분감이 달라졌고 6주차에 배변 시간이 일정해졌습니다. 포인트는 화려한 묘약이 아니라 식사의 전체 그림입니다. 여섯째,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식사 습관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식초는 약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식초로 양념하면 설탕과 기름, 소금이 줄어들고 그렇게 줄어든 만큼 간의 부담도 덜어집니다. 달고 짠 간식 대신 두부에 오이와 양파를 얹고 식초와 들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 한 접시 만듭니다. 밤늦게 출출할 땐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두 방울만 타서 천천히 마시며 입을 달래세요. 한 분은 야식으로 과자 봉지를 뜯던 습관을 이 작은 의식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야식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간을 위한 처방은 약병이 아니라 부엌의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일곱째, 일상의 피로감과 에너지 관리입니다. 하루가 기니까 우리는 초반에 무리하면 끝에 꺼집니다. 식초는 맛의 균형을 잡아 과식을 줄이고 과식을 줄이면 식후 졸림이 줄어 저녁에 활력이 돌아옵니다. 실천법입니다. 점심때 흰빵 샌드위치 대신 통곡빵에 닭가슴살, 오이, 상추, 식초 베이스 소스를 바릅니다. 오후의 간식은 단 과자 대신 삶은 달걀 하나, 토마토 한 개, 식초 드레싱 한두 방울. 저녁 식사 전에는 5분만 걸으세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걷기, 그리고 물 한 컵. 식초를 타든 타지 않든 물이 먼저입니다. 한 어르신은 퇴근 뒤 늘 녹초였지만 점심 구성과 간식을 바꾸고 소량의 식초 드레싱을 더한 뒤로 저녁에 TV 앞에서 꾸벅꾸벅 졸던 시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피로의 정답은 커피 2잔이 아니라 과식하지 않는 한 끼입니다. 여덟째, 피부 컨디션과 빛의 회복입니다. 피부에 직접 바르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식탁을 고치면 피부도 조금씩 따라옵니다. 당분과 나트륨이 줄고 채소와 단백질, 물이 제자리를 찾으면 피부가 먼저 눈치를 챕니다. 실천법입니다. 저녁 국물 대신 샐러드 한 접시, 드레싱은 올리브유와 식초, 그리고 레몬. 과일은 과하게 달지 않은 제철 과일로, 밤에는 늦은 간식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어르신의 말이 기억납니다. 화장품을 바꾸기보다 저녁 국물을 반만 먹으니 얼굴이 먼저 편해졌다고요. 거울은 식탁을 비춥니다. 아홉째, 수면의 질입니다. 과식을 줄이고 저녁 늦은 단 음식을 멀리하며 잠들기 3시간 전부터 물만 마시는 규칙. 여기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두 방울과 꿀. 아주 소량을 섞어 위장이 허락할 때만 천천히 넘기면 밤중에 배가 빵빵해져 깨는 일이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강조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있는 분은 식사와 함께만 혹은 전혀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면은 위장을 달래는 데서 시작합니다. 약이 아닌 생활이 바꿉니다. 10번째, 미각 재훈련과 식습관 개선입니다. 혀는 습관을 기억합니다. 진한 간, 달달한 소스, 깊은 국물. 이걸 단번에 끊는 건 어렵습니다. 식초는 그 사이를 이어줍니다. 감칠맛과 산미가 혀를 달래 소금과 설탕을 줄이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실천법을 드립니다. 처음 2주 모든 요리에서 소금을 10%만 줄여보세요. 대신 식초와 허브를 한 꼬집 더. 3주 차에는 20%, 6주 차에 30%. 물도 하루에 유리컵으로 5잔, 천천히 나눠 마시기. 그리고 맛있어야 계속할 수 있으니 본인이 좋아하는 식초를 찾으세요.
사과식초, 현미식초, 포도식초, 감식초. 라벨을 읽고 천연 발효를 고르고 첨가당이 적은 것으로 좋아하는 맛을 찾아야 습관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이요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침의 그림입니다. 식전 공복 식초는 위가 튼튼한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은 식사 중간에만 쓰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아침은 따뜻한 물 한 컵을 먼저 현미밥이든 잡곡빵이든 단백질을 곁들입니다. 달걀 하나, 두부 반모 혹은 생선. 샐러드에는 식초와 올리브유를 1대1로, 레몬 한두 방울, 후추. 이 구성이 오전의 속도를 일정하게 붙잡아줍니다. 설탕 잼 대신 바나나가 아닌 사과와 베리를 선택하면 당분의 오르내림이 완만해집니다. 점심의 그림입니다. 외식이 많을 때는 드레싱을 따로 달라고 부탁하세요. 드레싱을 반만 쓰고 나머지는 물로 살짝 희석했으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면 요리를 고를 때는 맑은 국물보다 비빔을 선택하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맛만 보세요. 고기와 생선은 구이와 찜으로. 반찬에 간은 강하지만 식초의 산미가 짠맛을 덮어줄 때가 많습니다. 김치에도 산미가 있으니 굳이 국물까지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의 그림입니다. 저녁은 과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합니다. 샐러드 먼저, 국물은 반만, 밥은 평소보다 한 숟가락 덜어내고, 볶음 요리는 초벌의 기름량을 줄이고 마무리에 식초로 풍미를 올립니다. 중국식 식초 볶음처럼 불을 끈 뒤 가장 마지막에 한 작은 술만 둘러 향을 살리면 소금이 줄어도 맛있습니다. 숟가락 수를 세어보세요. 처음엔 억지 같지만 2주만 지나면 그 숫자가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이제 일주일 루틴을 제안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적응기입니다. 새로운 건 작게 하지만 매일. 아침과 점심은 평소대로 드시되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더하세요. 저녁엔 밥을 한 숟가락 덜고 국물은 반만. 수요일과 목요일은 체감기입니다. 장보기 목록을 바꿉니다. 신선 채소, 두부, 통곡, 달걀, 생선. 드레싱 용기에 올리브유와 식초를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두고 매 끼니 작은 스푼으로 일정하게 쓰세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루틴 고정. 외식을 하더라도 드레싱 따로, 국물 반만, 밥 한 숟가락 덜. 일요일은 기록의 날. 발목 붓기, 식후 졸림, 속쓰림, 밤중 각성. 어떤 날이 편했고 어떤 날이 불편했는지 짧게 메모하세요. 다음 주의 양과 타이밍은 이 메모가 정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처방전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형 에피소드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70대 초반의 할머님입니다. 특히 저녁에 국물을 좋아하셨고 잠들기 전 과일을 큰 접시로 드셨습니다. 우리는 국물의 양을 먼저 줄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물의 점도와 맛을 바꾸었습니다. 미림과 설탕을 줄이고 불을 끈 뒤 식초와 파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물은 여전히 맛있었고 양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과일은 같은 양이지만 저녁이 아니라 오후 간식으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3주 뒤 밤중 소변으로 한번 깼던 것이 사라졌고 이불 속에서 더 빨리 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줄이지 않고 바꿨습니다. 두 번째, 여든을 앞둔 어르신. 식사 후에는 늘 속이 점처럼 뭉쳤고 오후엔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식초가 만능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만 드레싱을 매 끼니 일정하게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밥 한 숟가락이 줄었습니다. 셋째 주 오후 졸림이 줄어 손주와 바둑 한 판을 끝까지 앉아서 두셨습니다. 이 변화의 비밀은 식초 한 숟가락이 아니라 천천히 씹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함께 드시던 분입니다.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약은 절대로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식사 기록을 남기며 의사와 상의했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줄이는 자리에 식초와 허브를 올렸습니다. 한 달 뒤 외래에서 수치는 의사가 판단했고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절의 주체는 의사였고 습관의 주체는 본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전 체크리스트를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식초는 반드시 희석합니다. 원액을 마시지 않습니다. 둘째, 위장이 예민하면 식사 중간에만 소량.
증상이 있으면 양과 희석 농도를 즉시 낮추고 불편이 지속되면 중단 후 상담합니다. 셋째, 치아 보호를 위해 마신 뒤 물로 가볍게 헹굽니다. 넷째, 약물 복용 중이면 새로운 습관은 주치의와 상의한 뒤 시작합니다. 다섯째, 수치가 좋아 보여도 약의 조절은 진료실에서만. 이제 집에서 바로 가능한 레시피 5가지를 짚고 지나갑니다. 하나, 기본 발사믹 드레싱. 발사믹과 올리브유를 1:1, 다진 양파 한 작은술, 후추 2개, 사과식초 레몬워터. 물 250ml에 사과식초 한 작은술, 레몬 한두 방울. 위가 튼튼하지 않으면 식사 중간에만 한두 모금. 3개, 오이초 무침의 저염 버전. 소금 절임은 짧게, 식초와 마늘, 참깨로 풍미를 채웁니다. 4개, 구운 채소 식초 글레이즈. 식초와 물을 1:1 약불에서 반으로 줄여 반짝임만 남기고 살짝. 5개, 두부 샐러드. 두부와 채소에 식초와 간장 소량, 들기름 몇 방울. 간장은 과하지 않게, 식초가 주연이고 간장은 조연입니다. 혹시 나는 어느 식초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라벨을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천연 발효 표시. 둘째, 첨가당이 적은 제품. 셋째, 맛이 내 입맛과 맞는가. 사과식초의 산미, 현미식초의 구수함, 포도식초의 깊이, 감식초의 향. 본인이 좋아야 습관이 됩니다. 보관은 뚜껑을 꼭 닫고 직사광선을 피합니다. 침전물이 조금 보이더라도 발효식초는 대체로 정상 범주에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C를 어디에 할까요? 비타민C는 음식으로 먼저. 브로콜리, 파프리카, 키위, 딸기, 감귤류 등. 보충제는 보완입니다. 위장이 예민하면 식사 중간에 아주 소량부터. 하루 총량은 개인차가 크니 낮게 시작해서 내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조정합니다. 혹시 설사나 속쓰림이 있다면 즉시 줄이고 중단합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드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요. 핵심은 분할, 저용량, 음식 우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이 생기셨을 겁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국물은 반, 밥은 한 숟가락 덜, 샐러드는 먼저. 그리고 드레싱은 집에서. 이게 첫걸음입니다. 완벽보다 일관성, 일관성보다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속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식초의 10가지 생활 효능, 다시 한번 간단히 읊어보겠습니다. 식사 후 혈당 리듬을 완만하게. 과식을 줄여 포만감과 체중 관리에 보탬. 짠맛 대체로 혈압 관리에 보탬. 소화 리듬 정돈. 장내 환경과 배변 리듬 보조. 간 부담을 덜어주는 식사 습관. 일상의 피로 관리. 피부 컨디션의 부드러운 변화. 수면의 질 향상에 보탬. 그리고 미각 재훈련을 통한 식습관 개선. 어느 하나가 약의 역할을 대신하진 않지만 10개가 모이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약은 의사가, 습관은 우리가.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장보기 목록에 한 줄을 더해주세요. 신선 채소 한 봉지, 두부 한 모,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의 식초 한 병. 드레싱병 하나를 냉장고에 만들고 작은 스푼을 곁에 두세요. 그리고 한 줄 메모. 국물 반, 밥 한 숟가락 덜, 샐러드 먼저. 이 메모가 열흘 뒤 여러분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안전 안내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희석해서 위장이 예민하면 식사 중간에만 소량. 치아 보호를 위해 마신 뒤 물로 헹굽니다. 기존의 약물은 임의로 조절하지 않고 변화는 진료실에서 의사와 함께. 불편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상담하세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래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드레싱 레시피, 여러분의 첫 주 기록,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성공. 서로의 경험이 서로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